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떠한 부분들로 체크를 좀 하면서 종목들을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뉴욕 증시가 하루 쉬었다가 개장했는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계속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좀 상회를 하면서 좀 지표가 좀 발표됐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면서 확실히 좀 이제 임금 정도만 뭐 예상에 좀 부합하는 네.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은 상당히 뜨거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를 좀 반영을 하면서 약간 좀 둔화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고용과 소비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는 높였습니다만 물가 상승 압력은 상향되고 있다. 약간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치에서 봤을 때 약간 딜레마가 아닐까 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담은 계속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뭐 4.8%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빅테크에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어떻게 보면 빅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제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네. 이제 어떤 소비자 심리 지표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수정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회수를 좀 많이 줄였고요. 또 BOA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바라지 않는 쪽으로 가는군요, 점점. 고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의 경로가 가파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으로 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고금리에 대한 고차가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미국도 시작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S&P 500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이제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는 확실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삐끗만 해도 매물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목요일에 발표되는 TSMC 결과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반도체 쪽으로.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실적 시즌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얼마나 좀 매물 소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랑 한국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반대네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좀 많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이번 주 여러 가지 좀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키워드는 확실히 좀 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ADC 항암제 플랫폼 쪽, 그리고 지혈제,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종목 자체가 이제 크게 변화는 없는 가운데, 관련된 섹터들의 전망, 계속해서 뷰를 유지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게는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JP 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큰 M&A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다양한 어떤 주제들이 좀 다 제가 볼 때는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도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CS2025가 끝났습니다만 사실 CS2025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일론 머스크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물 출회가 됐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좀 원전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원전이네요. 네, 일단은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기는 한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뉴스원이라든지 매일경제 쪽에서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단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사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력 수출 협정 약정 MOU를 서명했다고 하는데 네. 결국 정부가 약정을 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한수원과 또 미국을 대표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합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있는 상황인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빌런인 게 맨날 싸웠죠. 네. 소송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APR 지금 1400 같은 경우는 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IP를 활용해서 개발한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네. 여기 조항에 보면 어쨌든 국산화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IP에 대한 부분을 좀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대주주가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입니다. 사모펀드라 하면 네.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그렇죠. 지분을 넘겨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자체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는 IP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설을 하고 그렇죠. 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AS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수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제품군을 팔면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IP에 대한 부분을 걸고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다만 최근에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CEO가 사임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요? 이 CEO가 한수원과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좀 이 기사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과 많은 좀 결을 같이 하는, 그래서 좀 정책을 많이 타는 섹터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어떤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체코와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지금 계속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3월 달에 지금 이제 어쨌든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체화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유럽 쪽이라든지 또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원전과 관련된 세계 진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한 팀이 되게 된다고 하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뉴스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이 된다고 하면 네.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이지만 한 배에 타서 또 새로운 큰 뜻을 같이 합니다. 자, 단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 원전 동맹과 관련된 수혜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좀 체크해 볼 종목은 우진엔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시장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좀 동력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모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구조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상당히 탄탄한 가운데 지금 방사선 개축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특허를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전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해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진엔텍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모든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다 이제 음봉 마감 혹은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좀 후속 기사가 좀 필요한 상황.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사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진엔텍이 작년에 참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약간의 좀 반등은 나왔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눌림목에서 매수는 충분히 지금 눌릴 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2만 원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런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 추가적인 그런 재료를 좀 확보해 보면서 눌림목 매매 전략 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제약바이오에서 갖고 왔는데, 네. 뭐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지난주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생물보안법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많네요. 네,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작년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입법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차기의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이 공화당의 어떤 반중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 그 저도 참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입법이 그냥 유예된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통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그냥 통과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입법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이 우시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중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글로벌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에 대한 부분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미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되게 큰 계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ADC 사업 협력을 그렇죠. 관련된 이제 MOU가 나왔는데, 네. 사실 좀 구체적인 협업 내용은 좀 아직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ADC 생산 시설에서 임상시료 CMO가 계약에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리가캠바이오에서 지금 CMO 파트너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였는데 요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CMO를 필요하라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미 중국의 CMO 업체에서 다 이제 글로벌 업체로 갈아타고 있다. 그와 관련된 수혜로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상장은 안 됐습니다만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좀 이렇게 갈아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네. 결국은 이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트럼프 2.0의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논의가 될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이꼴 생물보안법, 이꼴 네. CMO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주제로서 제가 볼 때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법과 관련된 부분에도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CMO를 좀 변경하는 계약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생물보안법의 CMO, 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좀 살짝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이넥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네, 예. 바이넥스가 지금 FDA로부터 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CMO 허가를 위해 허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 송도라든지 충북 오송에 지금 뭐 5,000리터, 7,000리터 규모의 지금 CMO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송도 공장 같은 경우는 네.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분기부터
상업용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선반영이 지금씩 조금씩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 CMO 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물보안법 바이넥스를 좀 연결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14,000원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요? 네, 일단 뭐 전고점이 한 27,000원 부근 한번 좀 1차 목표가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이넥스가 최근에 한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연말부터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우선 목표가 27,000원 보시면서 관련된 모멘텀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한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많이 공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퓨처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방사선 의약품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진단이라든지 뭐 파킨슨병 진단 같은 쪽으로 좀 많이 진출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암 쪽으로 특히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뇌종양 쪽으로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까지도 좀 확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 의약품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전립선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지금 FC705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임상 이상에서 상당히 높은 유효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양은 절반, 하지만 효과는 높다. 부작용은 적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어떤 환자의 삶의 좀 질을 향상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FC705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치가 좀 평가된다고 하면 퓨처캠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플레이로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포지셔닝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차트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바이넥스와 제가 볼 때는 뭐 퓨처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과 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점을 만든 이후에 하락 그리고 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상승 전환으로 어떤 고개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온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차트를 보니까 2차 반등을 참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단 보십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1차 목표가 24,000원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추후에 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2차적인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세 가지 핵심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전입니다. 우진엔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새로운 원전 해체라는 사업에 진출을 했고 또 탄탄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공략에서 2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또 생물보안법으로 연결하고 거기에서 CMO로 파고듭니다. 12월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그 종목 바이넥스가 되겠는데요. 또 FDA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27,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다시 제약바이오 하나 더 갑니다. 퓨처캠이 되겠는데요. 방사선 의약품의 강자입니다. 수준 높은 임상 결과물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4,000원입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